자, 렌첼 법칙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몇 가지 나눠줄게. 자, 첫 번째 유형. 유형 1번.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천장에다가 이렇게 실을 놔두고 고리를 만들어요. 여기 고리를 만들어요. 됐지? 그런 다음에 여기다 자석을 놔둡니다. 됐지? 여기 자석을 놔두고 코일을 놔둬. 그러면 이 코일이 이쪽으로 와서 달라붙어요. 이렇게 이동합니다. 됐지?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 코일은 재질이 무엇일까요?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자, 자석에 의해서 끌어당겨졌지. 그럼 자석에 의해서 인력이 작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코일을 만든 재료는 강자성체예요. 물론 상자성체라고 써도 되는데 이 녀석은 철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니? 자, 두 번째요. 또 한 번 해볼게. 이렇게 매달았는데 이 자석을 이렇게 놔둬요. 그랬더니 움직이지 않는 거야. 되셨나요? 그럼 움직이지 않으면 이 녀석은 원래 안 붙는다는 얘기지. 그러니 예를 들면 구리 같은 녀석이 됩니다. 구리는 자석에 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알루미늄 같은 녀석이죠. 알루미늄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 요렇게 된 애를 놔두고 예를 들면 구리 같은 녀석을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가 자석을 이렇게 놔둡니다. N극, S극. 됐지? 자, 그러면 이 N극을 이렇게 구리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가 시험 문제예요. 됐나요? 자, 구리는 금속 맞지? 금속이니까 요 녀석 금속이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자기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N극이 가까이 도선 쪽으로 오고 있죠. 그럼 N극이 오고 있으니까 가까이 오고 있죠. 그럼 렌츠의 법칙상 가까이 오는 N극을 어떻게 해야 돼? 방해해야 돼요. 못 오게 한다. 이게 전자기 유도잖아요. 되니? 그러면 N극에 가까운 부분에 N극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없던 청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도선은 뒤로 물러나요. 되니? 그럼 이 도선이 뒤로 물러나면서 어떤 현상이 돼? 아, N극이 생겼으니까 이 도선에 없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것도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겠죠. N극이 여기 생겼으니까 이렇게 말아주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됐나요?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전류가 새로 생겨나겠죠. 그래서 말아주면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게 전자기 유도 첫 번째입니다. 다시요. 자석에 달라붙는 금속이 있고 달라붙지 않는 금속이 있어요. 달라붙는 금속은 강자성체니까 땡겨와서 그냥 붙겠지. 그치? 철 같은 애들. 달라붙지 않는 애들은 철에 달라붙지 않는 녀석이에요.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녀석입니다. 하지만 달라붙지 않는 녀석이어도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전자기 유도가 생긴단 말이죠. 전자기 유도가 생기면 어떤 힘이 작용해? 가까이 오면 같은 극이 생겨요. 됐나요? 그러면
청력이 작용하니까 멀리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 방향대로 말아주면 전류의 방향까지 찾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자석을 떼면 어떻게 돼? 이 멀리 보내면 N극이 멀리 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멀리 가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반대극이 생깁니다. 인력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와요. 가까이 가면 멀어지고 멀리 가면 따라와요. 이해됐나요? 이게 전자기 유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유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 유형 두 번째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틀려오는 애들 되게 많아요. 잘 봐. 여기다가 직선 도선을 이렇게 설치해요. 도선을 설치하고 여기다가 원형 코일을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구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됐지? 그럼 원형 코일은 지금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한번 해볼게. 잘 봐. 이 도선에 전류를 짠 하고 흘려주는 순간 갑자기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됐지.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죠. 이해됐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납니다. 그럼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오른쪽 파트는 막아 쥐었으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지. 왼쪽 부분은 나오는 자기장이 생기죠. 이쪽 편으로는 들어가게 되고요. 이쪽 편으로는 나오는 자기장이 생겨납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요 원형 도선 입장에서는 전류가 안 흐를 때는 자기장이 없었지, 그지? 그런데 전류가 생겼으니까 자기장도 생기지. 그래서 이 원형 도선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생겼네. 갑자기 자기장이 증가한 것 같죠.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 됐어요? 그러면 이 원형 도선에 자기장이 생기면 전류가 생겨나요. 어느 방향으로 생긴다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됐어요? 도선을 이렇게 놔두고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반짝반짝 불이 들어와요. 됐니? 찾을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도선이 있었어. 원형 코일을 감아놨어. 자기장이 없다가 전류를 주는 순간 말아주니까 얘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긴 거 맞지? 그러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한 것 같으니까 감소하는 방향으로 말아줘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갑자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질문이요. 이 전구는 계속 켜 있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이에요. 잘 봐. 전류의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순간 여기 자기장이 생겨났지. 그럼 도선이 계속 전류가 흐르면 여기 자기장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요. 그러면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럼 언제 또 흘러? 꺼버리면 여기 자기장이 없어지지. 그럼 없어지는 순간 아까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있어야 되는데 막아주는 거죠. 됐어요? 한 번만 해볼게. 처음에 전류를 흐르는 한 순간에 이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릅니다. 되니? 이 직선 도선에 전류를 한 순간 전류가 흘러서 전구가 들어와요. 그러면 얘를 해놓은 상태가 되면 여기에 전류값은 변하지 않겠죠. 그럼 자기장도 변하지 않지. 그러니 상태에서는
자속이 변함이 없어요. 요거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럼 자속이 변함이 없으면 더 이상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구는 꺼져요. 그럼 언제 또 불이 들어온다고? 여기에 직선도선의 전류를 오프하는 순간 여기 있는 자속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원형도선 입장에서는 있었는데 사라지는 거니까 아, 없어지고 있네, 감소하고 있네 라고 느끼는구나. 됐나요? 그럼 이 원형도선에 다시 전류가 잠깐, 아주 잠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프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역시 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되니? 자, 그러면 켜는 순간 반짝 꺼져, 거꾸로 뒤집으면 반짝 꺼져, 켜면 올라가면 켜져 꺼져 켜져 꺼져. 이걸 반복하겠지. 그럼 이걸 빨리 전선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아주 빠르게 바꾸면 이 전구는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계속 반복하겠죠. 그게 얘예요. 되니? 그래서 지금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자기장의 방향이 계속 바뀌겠지. 그럼 전구가 계속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겠지. 그래서 지금 형광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중이죠. 니네 집에 있는 전등을 켜면 켜졌다 꺼졌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 23번 깜빡이면 아, 깜빡여요 라는 걸 느낄 수 있지만 그 이상 깜빡거리면 계속 켜져 있는 것 같이 인간은 느낀다고. 됐나요? 그럼 얘는 1초에 몇 번 꺼져? 120번 꺼져요. 그래서 1분 동안에 120번 깜빡거려요. 그럼 인간은 깜빡임을 느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켜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되니? 응? 근데 왜 껐다 켰다 해달라고? 뭐라고? 여기 엄청 빠르게 달아가지고 껐다 켰다 하면 그것도 느끼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졸라 빨리 꼈다 꼈다 하면 인간은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1초에 너 60번 껐다 켰다 할 수 있어? 1초에 24번 껐다 켰다 할 수 있어? 만약에 그러면 인간은 켜지고 꺼짐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왜 껐다 켰다 하지 말라 그래? 형광등이 이렇게 있으면 형광등의 원리도 있어요. 형광등 봤니? 여기 끝에 뾰족 나온 거? 형광등 이 끝에 뾰족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금속이 이렇게 발라져 있지, 그치? 여기가 금속 테두리예요. 그래서 형광등 끝을 보면 여기 끝에가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금속 끝에 무슨 장치가 있냐면 전자총이 있어요. 여기 전자총이 있어. 그래서 형광등의 전원을 온 하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뿅 하고 발사돼요. 그래서 요 끝에 도달하지 못하면 여기에 떨어지겠지. 그러면 형광등은 불이 켜지지 않아요. 니네 옛날 형광등 중에 탁 키면 파파파파파팍 이렇게 켜지는 거 본 적 있어? 그거 본 적 있어?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형광등 탁 키면 착 켜집니다. 근데 옛날 거 몰라요. 그거는 탁 키면 파파파파파팍 이렇게 켜지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전자를 계속 쏘는데 그게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탁 도달하면 착 켜지는 거예요. 됐어? 그렇다면 요 형광등 끝에 이 전자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게 강한 힘으로 밀어줘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전압을 저장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안정기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이 장치가 전압을 모아줘요. 그런 다음에 탁 키면 센 힘으로 밀어줘. 얘가 한번 연결이 되면 지금 상태처럼 돼서 적은 힘을 줘도 길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속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켜져 있는 상태가 전기를 많이 먹겠니? 처음에 킬 때가 많이 먹겠니? 키는 순간이 전기를 가장 많이 먹어요.
됐나요? 그래서 껐다 켰다를 저걸로 이렇게 하면 얘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껐다 켰다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니네 TV도 똑같아요. TV도 탁 키면 니네 TV ON 누르면 TV에 맨 아래에 빨간불이 탁 들어오지, 그치? 그런 다음에 TV가 갑자기 쫙 켜지니? 아니죠. 전원을 누르면 띠릭 뭐 소리가 난다거나 삼성 거는 소리가 난다. 좀 있으면 촤 하고 나타나지, 그치? 그게 전압이 완성돼야 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전자제품은 다 그렇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전류의 방향을 계속 바꾸니까 얘를 더 빠른 속도로 깜빡이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 저거 켜져 있는 상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뭐 프로젝터 쏘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프로젝터 쏴주지, 그치? 여기에 보면 얘도 가운데 중간에 네모난 애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빛도 깜빡깜빡거리는 빛으로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인간은 그걸 못 느끼는 거야. 됐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진짜 이과생이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면 껐다 많이 하면 전기 빨리 나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래서 배터리가 금방 가는 거지. 됐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나요? 쉽지? 한 번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 이 유형 세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잘 봐. 이렇게 기다란 터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원형 코일을 감습니다. 코일을 감아요. 한 번만 더. 됐지? 그리고 여기다가 자석을 설치해요. N극 해볼까요? N극, S극. 자, 이 자석을 굴릴 거예요. 또르르 굴리면 이 자석이 휙 하고 내려오겠죠. 너무 많이 그렸나?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볼까? 자, 그럼 이 자석이 여기에 딱 도달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N극, S.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쪽으로 올 때가 있겠죠. N극, S. 됐나요? 이때를 P라고 해보고요. 이때를 Q라고 해봅시다. 자, 질문이요. P와 Q 중에 누가 더 빠른? 됐어요? 뭐, 마찰 있어요? 마찰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마찰이 없는 평면을 놔두면 여기 있는 애가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내려와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지, 그치? 운동 에너지를 가져가. 그러면 여기 마찰이 없으니까 그 속도 그대로 계속 가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같으니까 속력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여기다가 코일을 설치하면 어떻게 돼? 쭉 내려오던 애가 여기 순간에 보면 갑자기 코일 입장에서 보면 N극이 다가온 것 같지. 그래서 얘 코일 입장에서 보면 N극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P점. 되니? 그럼 Q점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해? 아, S극이 지금 멀어지고 있네 라고 느끼겠지, 그치? 그럼 볼까요? N극이 가까이 오면
요 사이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지. 어느 방향으로? N극을 멀리 하려는 방향으로. 됐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 방향에 여기 지점에 N극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는 걸 방해해야 되겠죠. 되니? 한 번만 더요. 얘가 쭉 내려와서 코일을 지나가려고 하면 N극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코일에 N극이 유도돼서 말아쥐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그지? 되니? 그럼 Q점은요, S극이 지금 멀리 가고 있죠. 그럼 멀리 가는 S극을 방해해야겠지. 그럼 여기에 무슨 극이 생기겠니? N극이 생기겠지. 이 녀석은 여기에 N극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기 P점에서는 인력이 생겨나는 거고요. 여기 Q점에서는 여기 반대로. 여기에는 청력이 생겨나는 거고, 여기는 인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물리학 상황을 한번 볼게요. 내려왔지, 얘가 밀었지, 얘 좀 느려지지. 고속도로 계속 가다가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에 얘가 또 당기니까 또 한 번 느려지죠. 됐어요? 그럼 누가 빨라? P점과 Q점 중에 P점이 빨라요. 되니? 다시 한번. 와서 좀 느려졌어. 땡기니까 더 느려졌어. 됐나요? 얘는 느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는 더 느려진다. 근데 그 조금 전에 그 코일 바로 나오면은 가까우니까 밀어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코일 바로 나왔을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 네, 여기 가까우니까 밀어내지.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코일 내부에 있으면 자속의 변화가 없어요. 되니? 그래서 요 녀석이 딱 여기 걸리는 순간부터 자속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딱 걸리면 밀지 않아요. 왜?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얘 입장에서 보면 여기까지 딱 걸려있지, 그지? 그러면 지금 자속이 최대값이죠. 왜? S극으로 들어오는 자석이 졸라 많으니까. 근데 멀어지면 이쪽에서 막 들어오는 애가 생기니까 감소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얘네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디가 빨라요? 어디가 느려요? 요것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쪽 편엔 청력이 작용하니까 밀어 이쪽으로. 얘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땡겨 이쪽으로. 됐나요? 그럼 힘의 방향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니? 청력이 작용하니까 자속을 미는 방향으로 힘이 생기죠. 청력이 작용하니까 자속을 미는 방향으로 힘이 생깁니다.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Q점에서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멀리 가는 애를 당기고 있죠. 멀리 가는 애를 당기고 있지, 그지? 그럼 당기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쪽 방향. 됐어요? 그래서 P점과 Q점의 힘의 방향, 자기력의 방향은 같아요. 이해되니? 자, 두 번째요. 그러면 유도 전류의 크기는 누가 더 세니? 얘 한번 볼까요? P점은 느려졌지만 Q점보다는 빠르지. 자석이나 코일이 빨리 움직일수록 전류는 세다 그랬어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쪽 편은 빨리 왔고 얘는 느리게 가고 있으니까 빨리 올 때의 전류값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전류의 세기가 크고요. 이쪽의 전류의 세기가 작아요.
자, 마지막 문제. 가속도는 누가 크니? 가속도 누가 커요? Q. 한 번만 더 해볼까? 청력이 클까요? 인력이 클까요? 빨리 오는 애를 미는 힘이 크겠니? 느리게 가는 애를 당기는 힘이 크겠니? 여기 빨리 왔어. 그럼 자기장이 생겨서 유도전류가 생긴다 그랬죠. 그럼 유도전류가 얘가 다가올 때 더 큰 거 맞죠? 그러면 자기장이 세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 그러니 청력과 인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얘가 더 커요. 됐어요? 그럼 힘 밑에 밑줄을 긋고 뭐라고 쓴다고? 가속도라고 쓰면 그게 물리 1단원에 되는 겁니다. 힘과 가속도는 같은 개념입니다. 자석의 질량은 변함이 없죠. 이런 유형을 이해해야 이게 렌츠의 법칙에 관련된 시험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사람을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 코일을 싹 지나면 그 전류가 생겨나죠. 그 전류의 힘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얘가 쑥 하고 통과해 나오는 전류를 이용해서 사진을 칙칙칙 찍는 거지. 됐나요? 신기하죠? 인간 되게 똑똑해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 터널 같은 데를 지나면 전류가 막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코일만 가면 되죠. 내가 태어나서 우리 집은 돈이 진짜 없어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독립을 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원서 내고 집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월세 11만 원짜리 방을 얻었어요. 되게 좁아. 그냥 방 한 칸이에요. 여기 화장실보다도 적어요. 내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내 돈으로 산 게 밥솥이에요. 독립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테크노마트에 가서 밥솥을 샀어. 배송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밥솥을 들고 집에 가서 첫 밥을 해 먹었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독립했으니까. 밥을 먹는데 되게 심심한 거예요. 내가 처음 독립했을 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밥만 이렇게 먹는데 막 눈물도 나고 막 서럽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알바를 해서 첫 TV를 샀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 TV예요. 그것도 테크노마트에 가서 사서 들고 집까지 갔어. 내가 산 최초의 TV. 니네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TV가 생겼는데 이 뒤에 졸라 커요. 이만한 TV. 지금은 완전 평면이어서 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뒤에가 되게 컸었지. 이따만한 TV를 샀어. 근데 이 TV에 리모컨이 있었어요. 깠더니 리모컨이 나온 거야. 건전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건전지를 넣는 구멍이 없는 거야. 리모컨에. 그래서 이게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설명서를 읽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전원장치 이렇게 있고 번호 있고 막 채널 올리고 볼륨 조절하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게 끝이잖아요. 건전지는 뒤쪽에 넣는 거잖아. 근데 내가 최초로 샀던 테레비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 맨 아래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요게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요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빙글빙글 돌리면 리모컨이 돼요. 요게 발전기야.
그래서 TV를 보다가 누르면 안 돼. 그러면 또 몰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때 틀고 계속 TV 보면서 돌리고 있어야 돼요. 장점, 건전지를 2번 다시 안 넣어도 작동이 돼요. 발전기는 반영구적이거든요. 자성이 사라지지 않고요. 코일이 닳아 없어지지 않겠지, 그치? 돌리기만 하면 전류가 생겨요. 단점, 계속 돌려야 돼요. 단점이에요. 니네 어떤 거 할래? 이거 살 거야? 이거 살 거야? 세상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자전거 바퀴 이런 데 되게 많죠. 전자기구도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나요? 이 정도 유형할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꼭 하나 해주세요. 마지막 하나의 유형만 더 해봅시다. 그거는 아까 방금 했었던 거 4번. 쉽게 맞추는 방법 알려줄게. 이 4번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4번.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생겨서 하나, 둘, 세 군데로 자기장이 변화가 생긴대요. 얘는 영역 1번. 얘는 영역 2번. 얘는 영역 3번. 됐지? 자, 얘는 자기장 B, 얘는 자기장 2B, 얘도 B. 똑같이 써봅시다.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 얘는 나오는 자기장. 됐어요? 자, 전류가 제일 센 지점은 어디일까요? A. 한가운데 딱 멈췄을 때. B. C. D. 자, 1번, 2번, 3번, 4번. 전류가 가장 센 곳은 어디일까요? 괜히 이걸 금방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 맞죠? 이걸 찾을 때 자기장과 전류의 관계를 찾을 때 아까 정리해드렸습니다. 뭐라고? 자기장의 변화량이 전류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자기장의 변화량이 전류예요. 그럼 자기장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냐?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그걸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걸 우리는 변화량이라 그래요. 됐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아무거나 정해.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나는 정할 테야. 아무거나 정해도 됩니다. 들어갔으니까 플러스라고 정할 테야.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라고 정합시다. 그럼 얘는 0, 얘도 0이지. 그지? 자, 한번 해볼게요. 1번의 경우에는 자기장의 변화량이 얼마니? 처음에 0이었죠. 나중에 B가 됐지. 이렇게 하면 금방 맞출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0, 나중에 B. 변화량은 얼마야?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경우예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B만큼 변한 거 맞지? 됐어요? 됐어? 한 번만 더요. 두 번째. 2번의 자기장의 변화량은 얼마니? B, 2B. 변화량 얼마? 나중에서 처음을 빼요. 되면? 그럼 얘는 역시 플러스 B만큼 변한 거 맞지? 됐어요? 3번이요. 자기장의 변화량은 얼마야? 플러스 2B 마이너스 B. 됐어? 그럼 나중에서 처음을 빼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요. 얼마? 마이너스 B에서 2B를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3b요. 됐어? 자, 그럼 네 번째. 4번의 경우에 자기장의 변화량은 얼마야? 나중에서 처음을 빼. 나중에서 처음을 빼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요. 그럼 얼마? 플러스 b가 되지.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 나중에서 처음을 빼. 나중에서 처음을 빼. 나중에서 처음을 빼. 그게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부호가 같으면 방향이 같아요. 부호가 반대니까 방향은 반대야. 됐어? 그럼 플러스 방향 하나만 정하면 나머지 다 맞출 수 있지. 자, 시험 문제예요.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는 1번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됐니? 그럼 나오는 자기장에서 나오면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보세요. 얘 반시계라고요. 그럼 플러스는 반시계. 플러스는 반시계. 마이너스 시계 방향이죠. 전류값은 누가 제일 세? 얘가 제일 세죠. 됐니?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럼 전류의 세기는 누가 제일 센 거야? I 3번이 제일 세고요. I 1번과 I 2번과 I 4번 다 같은 거예요. 괜히 요거 잘 정리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유형별로 푸는 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시험 문제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복습. 항상 복습은 중요하니까 EX. 자,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큰 모자네. 요거 익히면 수능 문제 그냥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됐지? 한 번만 해볼게요. 얘는 B, 3B, 2B. 됐니?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나오는 거. 됐어요? 자, 1번, 2번, 3번 정해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자,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됐어? 어떤 시험 문제인지 알겠니? 전류의 세기가 가장 센 지점은 어디일까요? 어떤 건지 알겠어? 그럼 시험 문제 굉장히 쉽게 맞추세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아무거나 들어가는 걸 플러스라고 정했으면 나오는 거 마이너스, 나오는 거 마이너스. 됐니? 그럼 이쪽은 0, 이쪽은 0. 그러면 1번의 경우에 자기장의 변화량은 얼마야? 됐니?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죠. 그럼 얘는 플러스 B만큼 변해요. 됐니? 2번에 자기장의 변화량은 얼마야?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B를 빼요. 얘는 그럼 마이너스 4B 정도가 되지. 이해됐어? 요거 굉장히 중요한, 정말 수능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3번은요. 얘랑 얘 사이니까 마이너스 2B에서 마이너스 3B를 빼는 거지. 됐니? 마이너스 2B에서 마이너스 3B를 빼면 얼마야? 플러스 B요. 됐니? 할 수 있겠어? 그럼 4번이요. 자기장의 변화량은 얼마니? 0에서 마이너스 2B를 빼요. 0에서 마이너스 2B 빼면 얼마야? 플러스 2B죠. 됐니? 그럼 하나만 정하면 되잖아요. 들어가는 자기장에 들어가면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그럼 플러스가 반시계 방향이지. 플러스는 다 반시계예요. 나오는 자기장에서 나오면 반시계 맞지. 플러스는 다 플러스는 반시계야. 그럼 마이너스 값만 시계 방향이라고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 전류가 제일 센 애는 누구야?
여기 제일 세죠. 그럼 얘는 전류값이 세야 돼요. I2가. 그 다음 I4. 얘랑은 같죠. I1은 I3. 비율도 쓸 수 있습니다. 4대 2대 1대 1.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니? 207페이지 11번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떻게 써먹는지 알려줄게. 207페이지 11번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영역 1번과 영역 2번이 있는데 여긴 들어가는 자기장 맞지? 그죠? 자기장이 B만큼 생겼고요. 들어간대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도선을 이렇게 생긴 애를 놔둔 거 맞죠? 그지? 얘가 지나갈 거야. 되셨나요? 거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서 전류값이 여기 써 있는데 요만큼 I가 흐르는 거 맞죠? 그리고 내려와서 0만큼 흐르고요. 다시 올라가서 1만큼 흐르고 다시 내려와서 0만큼 흘러서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죠. 됐니? 그래프 이해됐어? 잘 보세요. 얘가 1번이면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 곳이 1번이에요. 1번. 됐니? 그럼 여기에 2번 위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거야? 지금 얘가 요 안에 다 들어온 상태란 얘기지. 전류값이 0이니까. 이해됐어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3번은 다시 전류가 생긴 거죠. 전류가 생겼다는 얘기는 자석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3번이에요. 됐어요? 그럼 4번은 다시 0 됐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4번. 요거 이해됐나요? 그래프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요렇게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거죠. 이해됐니? 자, 한번 해볼까? 1번의 경우에는 요만큼 자석이 생긴 거 맞지? 자, 그럼 똑같이요. 1번의 경우에는 순서대로 쓰는데요. 1번의 경우에는 자기장의 변화량이 얼마니? 나 들어가는 걸 플러스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자기장의 변화량은 얼마야? 플러스 0에서 플러스 B에서 0을 뺐으니까 플러스 B만큼 흐르는 거 맞지? 됐나요? 그럼 2번의 경우에는 자기장의 변화량이 얼마니? 속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B에서 끝난 거 맞죠? 얘는 변화량이 없어요. 됐니? 3번의 경우에는 얼마여야 돼? 4번의 경우에는 없으니까 3번의 경우에도 전류값이 같죠? 그러니 요 녀석이 전류가 I0라면 얘도 전류는 I0여야 되지. 방향도 같아야 되지. 그렇다면 여기도 플러스 B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됐어요? 됐어?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B가 되려면 여기 값은 얼마여야 되니가 시험 문제인 거예요. 됐니? 나중에서 처음을 뺐는데 플러스 B여야 돼요. 그럼
그럼 여기는 얼마야? 얼마? 플러스 2b면 되지. 됐니? 그럼 나중에서 처음을 뺐는데 2b 값, b 값이 나왔으니까 플러스 방향이어야 되겠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2b만큼의 자기장이 있는 겁니다. 되게 쉽죠? 3번 정답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거 어느 책에도 안 써있어요. 내 거야. 자기장의 변화량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빼서 그 변화량만 체크하면 전류값을 구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쉽게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니네들도 이렇게 하세요. 됐어요? 그럼 10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그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213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16번이요. 아까 했던 유형이랑 비슷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요거는 또 새로운 겁니다. 그림은 종이면에 고정된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 긴 직선 도선 옆에 원형 도선을 놓고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EX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었어. 전류가 흐르고 있었대. 그럼 원형 도선을 이렇게 놔두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여기다 전류를 놔두면 전구를 놔두면 전류를 흘려보내는 순간 반짝 그리고 다시 꺼졌다가 내리는 순간 반짝 그럼 다시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걸 반복한다고 했어요. 됐나요? 그럼 잘 보세요. 이번에는 얘를 이쪽으로 당겨가는 거야. 이렇게 되니?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전류값은 지금 일정하게 흐르는 거 맞지? 그럼 자기장은요 도선에 가까우면 컸다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 맞지? 도선에 가까울 땐 컸다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 맞지? 됐나요? 그럼 지금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거 맞죠? 그럼 얘를 이쪽 방향으로 V로 당기면 원형 코일은 그대로인데 당겨졌는데 자기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감소하고 있죠. 그럼 이쪽으로 당겨지면 원형 도선 내에 자속은 점점 감소합니다. 그치? 감소하면 이걸 방해하는 방향이어야 되니까 증가시켜야 되죠. 됐나요?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X를 계속 더 추가해줘야 되지. 증가하는 방향으로 말아주면 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거는 전력 감소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도선에서 멀수록 자기장이 작아지겠죠. 전류는 감소합니다. 요거 자, 마지막 유형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오면 돼. 다 끝났습니다. 유형 5번째. 자, 요게 니네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선 충전기 같은 녀석. 잘 보세요. 여기 원형 코일을 이렇게 준비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아.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치해요. 됐니? 스위치도 한번 내볼까요? 스위치. 그리고 여기에다가 코일을 똑같이 이렇게 말고 전구를 설치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는 떨어져 있죠. 그리고 건전지는 여기만 붙어 있거든요. 전구는 여기 있어요. 전구에 불을 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잘 봐. 스위치를 ON 하면 되니? 1번이에요, 그게. 스위치를 닫는 순간. 스위치를 닫으면 플러스가 여기고 마이너스가 여기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 내려오겠지, 그지? 됐나요? 그러면 말아 쥐어요. 그러면 이쪽 A, 이쪽 B, 이 B 지점에 N극이 생겨나겠지. 여기까지 되니? 스위치를 닫는 순간 이 그림으로 따지면 B 지점에 N극이 생겨납니다. 되니? 그러면 여기 N극이 돼버리면 이쪽 원형도선 입장에서는 없었던 자기장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지, 그지? 그러면 이쪽에는 자석이 가까이 온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CD점을 찍으면 요 C 지점에 N극이 다시 생겨납니다. 됐나요? 다시요.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는 건전지가 있으니까 전류가 막 흐르겠지, 그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올 거니까 이렇게 되지. 엄지손가락이 N극이에요. 그럼 이 두 번째 원형도선 입장에서는 갑자기 없었던 자기장이 생겨났지. 그러면 N극이 나타났으니까 그 N극을 멀리 보내려고 여기에 N극이 생긴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N극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말아 쥐겠지. 됐나요? 그래서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불이 반짝하고 켜지는 거죠. 내 전류가 생겨나요. 이쪽 방향. 됐나요? 그림은 이렇게 그렸으니까 그때 다 달라요. 그럼 스위치를 닫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장이 변함이 없죠. 그럼 이 C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변화가 없네. N극이 아까 생겼었는데 그 상태 그대로네. 그래서 닫는 동안에는 자속 변화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럼 닫고 있는 동안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럼 세 번째요. 스위치를 여는 순간에는 여기 스위치를 탁 하고 열면 전류가 없어지지. 전류가 없어지면 여기 N극이 사라지죠. 됐어요? B 지점에 N극이 사라집니다. 그럼 B 지점에 N극이 사라지면 C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 아까 N극이 있었는데 없어졌지, 그치? 그럼 N극이 멀리 간 것 같지? 그러니까 C 입장에서는 야, N극가 사라지면 안 돼. 그리고 N극을 땡기려고 하지 않겠니? 그래서 S극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S극이 이쪽에 생겼으니까 N극은 여기 말아주면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얘는 전류가 생겨납니다. 반대 방향의 전류가. 그럼 열고 있는 동안에는 역시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럼 스위치를 닫으면 반짝, 열면 반짝, 닫으면 반짝, 열면 반짝.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면 얘는 반짝 반짝 반짝. 이해됐어요?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가 교류 전류를 이렇게 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겠죠. 그러면 이쪽에 전구는 계속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치? 이해되니? 이게 니네들 사용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런 거 사용하죠. 그럼 얘 버튼 누르면 물이 끓지. 그런 다음에 위에 거만 들고 가서 붙죠. 그럼 전기는 아래쪽에 얘한테 꽂혀 있는데 물은 얘가 뜨거워지지.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여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쪽으로 온 코일에서 전자기유도가 생기겠지, 그치? 그럼 그 전자기유도에 의해서 여기 자기장 변화가 생기겠지? 그럼 자기장 변화가 생겼으니까 전류가 계속 흐르겠지? 그럼 여기에 물이 뜨거워지겠지? 이게 무선 충전의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무선 충전기는 다 이런 전자기유도 현상을 일으킵니다. 여태까지 전류는 도선을 흐른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1900년대 이후로 들어와서 와, 전류가 떨어져 있는데도 전달이 될 수 있네. 전자기도 파동의 형태로 전달될 수 있구나라는 걸 찾아냈어. 그 뒤로 100년이 지난 후에 이런 녀석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됐나요? 문제는 뭐야? 요 사이 간격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살짝만 떨어져도 전자기유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니네 무선 충전기 핸드폰에 이렇게 놓으면 붙어 있어야 되지. 떨어지면 무선 충전이 안 되죠. 그만큼의 거리가 100년 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거리예요. 상상이 가네요. 그럼 이 거리를 늘리면 여기다가 충전기를 놔두고 핸드폰을 여기다 놔둬도 충전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요만큼 벌리는데 100년 걸렸어요. 그럼 이만큼을 벌리는데 몇 년 걸려? 그래서 내가 물리학과를 가면 만들려고 했던 거야. 방에 요 장치를 코드에다 꽂아 이렇게. 거리가 멀면 여기다가 핸드폰을 놔둬도 충전이 되지. 여기다가 뭘 놔둬도 충전이 되죠. 여기다가 뭘 놔둬도 충전이 되겠지. 그러면 냉장고 여기다 놓고 TV 여기다 놓고 핸드폰 여기다 놔도 충전이 다 되죠. 전자기유도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코드에 꽂는 건 이 기계 하나면 돼요. 나머지는 코드에 꽂을 필요가 없어. 되니? 어때? 전기 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혁명이 오는 기계죠. 이거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니네가 만들어 이제. 알겠어요? 요거 만들면 세상이 또 바뀌어집니다. TV 전선을 꽂을 필요가 없지. 노트북, 아이패드 펼쳐놓기만 하면 충전이 되죠.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빨리 오면 좋지 않겠니? 얘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자기 유도라는 겁니다. 됐나요? 세상이 되게 좋아질 수 있죠.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면 패러데이 법칙은 매우 쉽습니다. 다음 시간에 패러데이 법칙 합니다. 고생했습니다.